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남 22개 시군 농민 25만여 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도의 한 항구 마을이 불법 선박 수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비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대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을 정비에 대여해주는 빈집 뱅크제를 운영합니다. 지자체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 유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치유센터의 중앙투용자 심사가 통과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데 이어 처음으로 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6개월 만입니다. 1년에 60만 원, 상하반기로 나눠 30만 원씩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지역 경제가 잘 살고 또 우리 해남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보다는 이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 내에서 이 자금이 선순환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급 제외 대상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13,688명 가운데 12,487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지역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분 좋죠. 시골에서 농사 지어도 공무원처럼 이렇게 월급 받는 시기잖아요. 그래 기분 좋죠. 우리도 사람 대우받는 것 같고 좋습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상반기 지급에 이어 오는 8월과 9월 사이에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앞서 보신 해남군의 사례가 내년에는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어민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급 계획과 남은 과제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전체 25만여 명으로 농업인 21만 9천여 명, 어업인 2만 5천여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당 지급 규모는 1인당 1년에 60만 원 정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해남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60%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40%는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내년에 농업인 수당을 이제 지급한다. 그중에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역 농어민 단체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전남 지역 농어민 수당 지급 사례를 근거로 전국 광역단체 7곳에 지급 확대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좋게 바라봅니다. 이미 전남 부근 내년에 시행할 걸로 확정이 됐고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의 6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별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정됐는데 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농업인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선 전라남도는 22개 시군별로 구체적인 협약을 거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전망인 가운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건데요. 1년 동안 받는 60만 원을 받는데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에서 20여 년 동안 쌀농사를 짓는 안선홍 씨. 지난해 쌀값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처음 농사 지을 때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 수확철도 수익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시골 나왔을 때 그해 농농사 한 섬에 18만 8천 원 오더라고. 제가 26살 때 들어왔는데 작년에 18만 3천 원인가? 그렇지만 고창 지역 농민들은 올해부터 이른바 농민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받습니다. 일단 올해는 9월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농업 현실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농민수당을 하게 되면은 고창군 전체적인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골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 이게 농사 조금씩 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고창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가 해당합니다. 13,000여 농가에 한 해 78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고창군은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운영했고 지난 26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국토를 지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마음을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민수당은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개선시켜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창 지역 농민단체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지급 계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했다는 건 지역사회가 농민이 흘린 땀의 가치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인프라 부족, 고령화 등 농촌의 문제점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불편한 현실에서 적어도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농민수당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귀농 귀촌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곤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극복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하게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치적 쌓기, 생색내기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지원과 함께 농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즉, 월 5만 원의 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군별 금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첩비가 남아있는 전남 진도의 항구 마을이
불법 선박 수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비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벽파항입니다. 부두 위에 어선 수십 척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리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무허가 선박 수리 현장입니다. 이곳은 부두 위에 올라와 있는 어선의 갑판 쪽입니다. 이 바닥을 보시면 유리섬유 광화 플라스틱 재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배 선체를 이루고 있는 FRP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가루들이 인근 바다나 마을로 흘러들면 환경오염은 물론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색을 하거나 매일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면 해양 오염하고 관계되잖아요. 이제 FRP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폐위된 구역을 정해서 이제 그 안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게다가 페인트 칠은 기본이고 선체 절단과 기관실 정비까지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온 분진들은 이미 바닥에 수북이 쌓였고 바다로 흘러들어간 흔적도 발견됩니다. 선주와 수리업자 모두 불법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 안 하고 한 거는 알아요. 제가 잘못된지는. 항구에다 수리한 것도 금지됐지만은 항구에다 배를 놔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먼저 이것부터 신고해야 돼. 지금 4월 때만 올라왔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그동안 항구에서 아무 관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만들어 내가 이쪽에서 수리한 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우리 원칙은 저 독구장에 가서 정상적인. 바닷물 오염과 더불어 주택가 환경오염도 걱정입니다. 유리섬유나 페인트 분진이 마을로 날아들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진으로 이렇게 뿌릴 때는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바다에도 날라 들어가고 옛날부터 철제로 해서 어체를 만들고 할 때 이 주위에 한 6명 정도가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로TV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진도군은 부랴부랴 현장을 확인하고 선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썼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환경법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적격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치해서. 현재 부두에 올라와 있는 어선은 60여 척.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청정해역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섬뜩한 용어가 이제 낯설지가 않은데요. 빈집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빈집은 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 뱅크제라는 걸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대도시로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구도심은 쇠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빈집도 크게 늘어 전남의 빈집은 14%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게 너무 구질구질하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저런 집에 와서 애기들이 막 술도 마시고 막 근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방치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순천시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빈집 뱅크제입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빈집 17동을 수요자에게 연결해 지원했고 추가로 확보한 60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빈집은 주거와 창업, 주차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공익성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사는 청년들이 순천에 와서 어떤 창업을 하겠다든지 또 뭐 커뮤니티 공간이 장소의 공공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오히려 원래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협약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임대료와 상승폭을 미리 공개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자금력이 딸리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빈집뱅크제 이런 걸 통해서 안채는 약간 거주 시설도 하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약간 적지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마당에는 약간 작지만 텃밭 같은 거를 만들어서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그런 집밥 레시피라던가. 지난해 빈집뱅크제 시범지역 범죄 신고 건수는 50여 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해 범죄 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미관도 살리고 범죄도 예방하고
인구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지 순천시의 실험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해양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을 일부 승인해주고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 해저리와 해풍, 모래사장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 등 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친환경 해수욕장에만 지정되는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블루존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등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해양치유 산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수욕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특성화가 되지 못한 명사심리 특성을 살리지 못한 관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치유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치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지 명사심리 일원의 조성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에 건립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완도군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축 설계 등을 해결한 뒤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제 기후치료센터 그리고 문화치유센터 등이 건립이 됨으로써 이제 해양치유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 거침없이 해양치유 산업의 중심지로서 해양치유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해양치유 산업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의 한 학교법인에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수령 사실이 드러난 목포의 한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에서 낮은 징계를 의결했다며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 근무 수당 수령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교직원 45명을 적발했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해서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은 29도로 더 심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한낮 외출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계속 오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낮게 일겠지만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강한 볕에는 피부는 물론 눈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